본 영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된 환자를 직접 돌봐야 하는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중증도 높은 수술 또는 인공호흡기 적용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일반 병동으로 나간 이후에도 수술 후 합병증이나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에 재입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보호자가 시행하는 일반 병동에서의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통증 관리입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는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마다 버튼을 눌러 추가로 진통제를 투여하여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가 통증 조절 장치를 이용한 효과적인 통증 관리는 신체 활동과 기침 및 심호흡을 용이하게 하여 치유를 증진시키고 수술 후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버튼을 누른 후에도 통증이 심할 경우 참지 마시고 간호사에게 알려주시면 담당의 처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한 경우에는 마취 및 인공호흡기의 사용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며 폐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과 심호흡 운동을 시행합니다. 기침 운동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수술 부위를 지지하고 배에 힘을 준 후 큰 기침을 합니다. 기침 운동은 1시간마다 10번씩 시행하며 만약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기침을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복대 또는 흉부지지대를 적용하거나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은 가슴을 펴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숨을 3초 정도 참았다가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서서히 길고 힘있게 입을 통해 내쉽니다. 심호흡은 1시간마다 10번씩 시행합니다. 네뷸라이저 치료는 기관지를 확장시키거나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약물을 분무하여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뷸라이저를 시행하기 전 손위생을 시행한 후 침상머리에 기대어 앉도록 합니다. 튜브 양끝을 네뷸라이저 기계와 약물 주입통 각각에 연결하고 약물 주입통에 처방된 약물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약물 주입통에 마우스피스를 연결하여 입에 물고 전원을 켠 뒤 분사된 약물을 흡입하기 위해 심호흡하도록 격려합니다. 약물 분사가 끝나면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약물 주입통과 마우스피스를 물로 가볍게 세척하여 건조합니다. 다음은 인스피로미터를 이용한 호흡 운동입니다. 가능한 침상머리를 올려 기대 앉은 상태로 기구를 똑바로 세웁니다. 먼저 숨을 최대한 내쉰 뒤 호스를 입에 뭅니다. 공이 뜨도록 최대한 숨을 크고 길게 들이마신 뒤 3에서 5초간 숨을 멈춥니다. 기구 운동은 1시간에 10번씩 반복합니다. 단, 심호흡을 과하게 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술 후 조기보행입니다. 수술 후 조기보행은 순환을 자극하여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심호흡을 유도하여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앉기, 다음 다리를 내리고 침대에 걸터 앉기, 걸터 앉는 것이 익숙해질 경우 병실내를 보행하고 이후 복도로 보행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금식이 해제되면 담당의 처방에 따라 미음, 죽, 밥 순으로 식이가 제공되며 제공되는 식이는 빠른 회복을 위해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만약
식이섭취 시 사례가 걸리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수술 후 상태에 따라 금식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금식으로 인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글 또는 소량의 물을 적신 꺼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수술 후 상처 관리입니다. 수술 부위 상처는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독을 시행하며 충분한 영양 섭취나 산소 치료는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해 복대나 흉부지지대를 착용하고 수술 부위의 드레싱이 제거되거나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술 부위 통증이나 출혈이 관찰될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번째, 환자에게 적용된 배액관 및 기구 관리입니다. 수술 부위 출혈이나 회복 상태 확인, 체액 배출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배액관을 삽입합니다. 가슴에 삽입하는 흉관의 경우 배액병이 항상 삽입 부위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며 꼬이거나 신체에 의해 눌리지 않도록 하고 그 외 배액통은 환희에 잘 고정합니다. 모든 배액관은 담당이 처방에 따라 적정 기간 관찰 후 제거 예정이므로 잡아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예기치 않게 제거된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7번째, 중심정맥관 관리입니다. 중심정맥관은 환자에게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 목이나 어깨 주위에 있는 큰 혈관에 삽입된 관입니다. 중심정맥관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를 함부로 만지거나 삽입 부위 드레싱을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중심정맥관 드레싱에 이물이 묻거나 드레싱이 젖지 않도록 하고 삽입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거나 중심정맥관이 분리될 경우 임의로 연결하지 말고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도뇨관 관리입니다.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변백은 항상 방광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유치도뇨관이 신체 부위에 잘 고정되도록 하고 튜브가 꼬이거나 연결 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보호자가 시행하는 일반 병동에서의 관리 방법과 직접 간호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호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모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